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24년 12월 11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전 세계가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또 투자도 이렇게 되고 하면서 호황이에요.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호황이고 유독 우리 대한민국하고 중국만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탄핵 정국으로 상당히 이 서민들 경제도 더 어려워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글을 썼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조속한 안정입니다. 안정. 나라 안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한 사람 끌어내리고 지네가 하겠다고 저러는 거 보면 한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이 정말 깨어나야 돼요. 범죄자가 판치는 이 국회, 전과자가 판치는 국회, 이걸 누가 가려야 됩니까? 선거에서 가려야 되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나셔야 돼요. 가짜 뉴스 너무 많고 무엇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일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통합이거든요. 원인 제공이 됐죠. 가장 큰 책임은 대통합을 이루지 못한 대통령이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다 과정을 무시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도 뭐 크게 피해 입은 사람은 없잖아요. 뭐 사람이 죽었다거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이걸 그냥 침소봉대 해가지고 그냥 뻑하면 탄핵밖에 못하는 국회. 정말 이거 해산시켜버려야 됩니다. 다시 구성하고 너무 많아요. 숫자도 한 100명 줄이고 이럴 때일수록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대체의학, 한의학, 뭐 의학 분야에 또 종사도 했고 공부도 했고 제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오늘 강의할 내용이 체질론입니다. 체질론. 사상체질, 팔상체질. 이걸 제가 지금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거의 정립이 됐어요. 제가 한때 이재마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사상체질론에 아주 깊이 빠져가지고 연구도 많이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뭐 각종 자료도 찾아보고 뭐 또 그리고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게 오링 테스트, 오므라 테스트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뭐 체질을 구분한다 하는데 제가 과거에 한 25년 전이죠. 서정호 한의사님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분이 좀 깨어있는 분이었어요. 그분 주장이 저는 지금도 맞다. 100%다. 체질은요. 당신 소양이냐, 태양이냐, 태음이냐, 소음이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그 체질이 딱 맞으면 거기에 맞는 음식만 먹어주면 병 다 고쳐야 돼요. 제 지인 중에 제 친구, 과거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체질론에 너무 빠져가지고 아주 뭐 음식 철저히 가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보다 더 건강하지 못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 건강하지 않아요. 음식, 뭐 지한테 자기 체질이 안 맞다. 자기는 소음인인데 소음인 체질이 안 맞다. 안 먹어요. 건강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질은 우리 모두는 복합 체질입니다. 소양, 소음, 태양, 태음 이 네 가지 체질 중에서 그 중에서 서정호 한의사가 얘기했던 주체질과 종체질이 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걸 저는 한 단계 더 업해면 복합 체질이다. 전부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체로 볼 때 소음이다. 대체로 볼 때 소양이다. 저는 외향상으로 보면 소양입니다. 제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소음인 성질이 거의 지금 보면 한 45%, 소양이 55%. 맥진 해가지고 맥이 빠르면 양의 체질이에요. 느리면 음의 체질이고. 뭐 이거 구분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골격, 뭐 이 심장의 이 어깨 넓이, 뭐 허벅지의 굵기, 예를 들어서 뭐 허벅지가 굵으면 소음인이다. 뭐 이 발목이 굵으면 태음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그걸 설명을 다 못합니다. 오랜 세월을 연구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체질론에 있어갖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약과 식품은 같은 뿌리다, 같다 이겁니다.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한의학 용어에 있습니다. 약식동원. 이거는 100% 맞아요. 여기 우리가 의성이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생님께서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고칠 수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역으로 보면 음식으로 인해서 성인병들이 발생합니다. 과잉 섭취,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인 체질이야. 체형상으로 봐서는 고지혈, 고혈압 환자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고혈압이 있어요. 또 체형상으로 봐서 뭐 전혀 아주 여인 체질인데 불구하고 내장지방이 많아가지고 중성지방도 많고 뭐 이 간도 안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꼭 체형 가지고서 이게 당신은 무슨 체질이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제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음 성향이 강해요. 몸은. 왜? 손발이 차웠어요. 항상 발을 자극해가지고 발이 차웠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래서 여름에도 버선을 신거나 이 양발을 두껍게 신고 있어야 되고 맨발로 걷지도 못하고 했던 체질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도 바뀝니다. 체질도 개선이 됩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운동을 조금 안 하거나 되게 추워버리면 그 한계를 넘으면 손이 차요. 발도 차워져요. 정확한 거는 뭐냐? 양의 체질이냐 음의 체질이냐로 구분하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34~5년 동안을 공부하면서 지금 얻은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몸이 차운 사람들은 몸을 덮이는 음식을 먹고 몸을 덮이는 발자국을 한다거나 손뼉을 친다거나 비빈다거나 두드려가지고 그 차워진 부분, 순환이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순환이 잘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바뀌었잖아요. 손발이 차워서 지금은 겨울이 더 좋아요. 시원해. 하루도 쉬지 않고 라이딩을 합니다. 멀리도 가고, 어제는 제가 일부러 그 진흙탕길 오프로드를 제가 타가지고 타이어가 엉망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아주 혼났습니다. 신느라고. 그렇게 가고. 이게 뭐냐면 운동을 그 추운 날씨 영하 15도, 체감온도 15도에도 라이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꾸준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면 추위를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요령이 생기잖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체질론에 매이지 말고 복합 체질이니까 예를 들어서 주체질이 뭐다, 종체질이 뭐다 대충 알고, 가장 제가 드릴 말씀 중에서 정확한 거는 뭐냐? 오링 테스트도 허구가 많아요. 그걸 제가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자석처럼 N극과 S극, 남쪽과 북쪽도 보고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봤어요. 일본에서 나온 자료, 한국에서 나온 자료, 저 나름대로 연구도 해봤는데 지금은 결론이 뭐냐? 불확실하다. 정답이 없다. 과학으로 검증이 안 돼요. 제가 오링 테스트 기계를 만들어 보려고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자 시스템 가지고 그게 힘이 가해지면 수치로 나와줘야 됩니다. 안 나오잖아. 자, 이 체질도 소양소음, 태양태음도 이걸 양도락기 같은 걸 기계를 쓰면은 대략은 나와요. 또 몸을 이야기해보면 나와. 성격이라든가 이 골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매이지는 말고 음식의 경우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먹어줘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골고루 섭취를 해야 돼요. 내 과거의 그 친구도 음식 가리고 안 먹는다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많이 먹지 마라. 꾸준히 먹음으로 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골고루 먹되 첫째,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먹어서 속이 편하냐 안 편하냐, 소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니까 설사하더라. 음의 체질, 특히 소음인 같은 경우는요, 이 설사가 위험합니다. 아랫배가 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음인 경우에는 단전에다가
지금 핫팩 좋은 거 많잖아요.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배터리로 누르면 더워져요. 그거를 추울 때 우리가 무협지를 제가 어렸을 때에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게 이제 운기조식을 할 때 단전 호흡하면서 단전이 더워집니다. 실제로 호흡 수행을 하면서 단을 관하면 단전이 더워져요. 손이 더워지고 발도 더워집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묘장구 대단하니 주력 수행을 하면서 관법을 하니까 수행할 동안에 발이나 손이 시리거나 찹지 않아요. 이게 돌아간다. 그걸 일반인들은 잘 못하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오랜 세월 훈련을 해야 되고 호흡을 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보면 간단한 방법이 있다. 핫백을 꼭 손에다가만 쥐려고 하지 말고 되게 추울 때는 배꼽 아래 세치. 세치는 이 손가락 세 마디 아래, 배꼽에서 세 마디 아래 또는 3촌이라고 해서 1촌. 그러니까 이 세척 아래, 이 손가락 아래, 세치 아래 정도가 단전이에요. 눌러보면은 이렇게 거기다가 핫백을 대서 몸을 덥게 해주라. 몸이 더워야 합니다. 제가 손뼉을 치고 발을 밟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한족열이다. 이거는 체질에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발이 더운 사람들은 발 밟아도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병하치 발을 자극해가지고 발에 있는 경혈점을 잘 자극을 해주면 온몸이 좋아지고 두통이 있다거나 뇌출혈이 있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계속 누르잖아요. 여기를 경동맥을 누르고 두들겨주고 목도리 해주고 이렇게 항상 목을 덮게 해준다. 머리보다 목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동맥 4개, 뇌의 동맥까지 동맥으로 올라가는 이 혈관이 차오면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순환이 안 되면은 뇌가 이 두통도 올 수 있고 또 뇌졸중이나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지러움증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목도리는 필수다. 감기도 이 뒤에 풍문혈, 감기 올 때 풍문혈 제가 드라이기로 덮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덮게 해주고 목이 가장 중요하다. 왜? 포청천을 보면은 제가 드라마 예전에 보게 되면 개작두를 대령하라 그러잖아요. 그거 어디 쳐요? 목을 치잖아. 옛날에 참수가 목 치는 거 아니에요. 목 졸라서 이 사형도 시키고 사형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이 가장 중요하다. 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겨울철 관리, 목 관리 잘 하시고 머리도 차우면 안 좋으니까 좀 하되 머리는 좀 차워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라고요? 발입니다. 손과 발, 귀끝. 예, 귀끝. 제가 그래서 항상 지금 요즘은 자전거를 탈 때 귀를 가리는 모자를 덮어 쓰고 헬멧을 써요. 반드시 헬멧을 써야 됩니다. 쓰고 밖에 나가지고 코도 이렇게 바람만 안 들어오게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춥질 않아요. 발이 덥다. 발을 항상 더워져 있으니까 막대를 밟아가지고 더우니까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온몸이 활성화되니까 또 발을 페달을 강하게 밟아버리면 그냥 발에서 열이 나요. 그럼 손은 이제 그 비닐 장갑 하나 끼고 장갑 하나만 끼면은 비닐 장갑을 끼워주면은 굉장히 보온이 잘 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의 지혜죠. 비닐 장갑 그 하나 끼고 장갑을 끼고 그리고 항상 핫백을 되게 추운 날은 손을 데우려고 하지 말고 단전에 데워주라. 단전은 에너지가든 힘을 내는 곳이다. 배도 두들겨주고 눌러주고 가장 중요한 게 소화입니다. 그러니까 소화는 뭐예요? 음식, 중앙토를 잘 다스려주고 호흡이 또 양기잖아요. 호흡과 방광, 신장 특히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오장육부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없어요. 그 체질론에 보게 되면은 장부의 허화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지 않다. 제가 제 몸을 보고 또 주변을 이렇게 보면 복합 체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더우냐 몸이 차운 사람들은 무조건 덥게 해주면 돼요. 찬물 해롭습니다. 미지근한 물, 예를 들어서 열이 많아가지고 손이 덥고 막 잠도 이불도 안 덮고 주무시는 분들도 차운 물을 먹어주면 간에 문제가 올 수 있다. 장부에 좋지 않다.
미지근한 물, 상온에 따뜻한 물이 좋고 찬물은 가급적이면 건강을 위해서 피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이 올라가면 몸만 더우면 모든 질병은 물러간다. 저는 오로지 지금 와서는 건강하면서도 가장 핵심이 뭐다? 보온입니다. 보온, 체온 관리. 그러니까 추울 때는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두꺼운 옷을 입고, 더울 때는 벗고, 나하고 맞춰야지 다른 사람들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몸과 소통하는 기술, 내 몸을 알아차리는 그 능력만이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나의 몸과 소통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말미에 이 막대 자극하는 거 암병을 다스릴 수 있다. 특히 발이 차온 분들, 손이 차온 분들, 손발만 더워지면 만사 해결입니다. 손발과 귀끝, 자, 수리침, 이침, 수족침이 있잖아요. 이 혈이 가장 많이 모여 있고 우리의 온 인체의 그 12경락과 14경락, 365개의 경혈점들을 아우를 수가 있다. 손, 발, 귀, 특히 신경 쓰시고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해보십시오. 비벼주고 두들겨주고. 제가 지금 눈이 안 나쁘잖아요. 안경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저는 타고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았고 약골이었기 때문에 눈도 안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좋아지고 있다. 아프지 않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그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몸과 소통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훌륭한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생님 말씀대로 나입니다. 나. 명의는 나예요. 나에 의지하라. 나 자신에 의지하고 나 자신에 의지해서 운동하십시오. 운동하면 체질이 바뀝니다. 내가 소음이냐, 차워, 뭐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돼. 미식가들이 원래 소음인들이 맛있다고 하는 곳은 다 맛있는 식당입니다. 틀림없어요. 태음인들은 뭐든지 잘 먹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잘 안 돼. 제가 소음 성질이 한 반 정도, 한 45% 있다고 했잖아요. 소음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태음인하고 똑같아.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나 모든 게 정상치란 말이에요, 지금. 탁 떨어졌다. 내장지방이 없다. 줄넘기도 하죠. 뭐 달리기도 한 번씩 하죠. 자전거 타지요. 발 밟지요. 왜? 아프지 않을 행동을 하고 있다.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방송 후에 또 마지막 영상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활기찬 삶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저희 민족은 우수한 민족입니다. 세계 중심이 될 수 있고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굳게 믿습니다.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발 뒤꿈치부터 해서 그 다음에 쭉 올라와가지고 이 발 가운데 용천 그 다음에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덥게 발을 이렇게 자꾸 밀어가지고 이게 열을 나게 하라. 가장 중요한 거는 발 골고루 자극하면서 열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열이 나게끔 이렇게 밟아주라.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건 지금 안 발랐는데 초라든지 그 식용유를 발라가지고 매끄럽게 사포로 잘 손질을 해서 매끄럽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밟아주라. 미끄럽게 해주라.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꼭 눌러주세요. 꼭꼭. 네. 확연히 좋아져 버립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양쪽.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복숭아씨 아래에 있는 거를 아픈 곳이 막혔다. 그러니까 아픈 곳을 집중적으로 눌러주십시오. 여기서 눌러가지고 아픈 데가 없으면 저는 지금 아픈 데가 없거든요. 아픈 데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이 따뜻해야 합니다. 이것만 바꿔보십시오. 정말 운명이 바뀌고 숙면을 취합니다. 축지법이나 모든 에너지는 발가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렸다가 저는 이렇게 박수를 세게 치면서 이 반야심경이나 법선계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눌렀다가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장이 안 좋을 때는 약간 기운이 있을 때는 배를 쳐줍니다. 이렇게. 네. 이거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신장도 앞으로 할 때는 뒤로 쳐줘요. 이 등 뒤를 이렇게 밟으면서
쳐줍니다. 쳐주고 눌러주고 엉덩이도 고관절도 특히 중요하죠. 고관절 풀어줍니다. 이렇게. 남성의 정력이나 여성의 음수나 이거 모든 것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이 튼튼해야 돼요. 신장 기능까지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들겨주고 이렇게 해주면 활력이 생기고 기혈수 순환, 전기신이 가득 충전이 된다.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잠을 잘 잔다. 잠을 잘 자니까 배터리 충전이 충분히 되어 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즐겁게 웃어 보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